이 NFT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NFT는 결과적으로는 이 수익 창출을 유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과세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NFT, 일단 가상자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면서요.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모든 분들한테 계속 이 방송이나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학생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그 개념들, 경제 개념이나 새로운 그 산업들이 시작이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가 상당한 논란이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코인들도 이게 주식형이냐 그냥 그 아니 투자형이냐 뭐 이런 여러 자산형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듯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NFT도 지금 정리를 좀 되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NFT가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이제 그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 산하에 FIU가 있지 않습니까? 그 FIU가 사실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과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가상자산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그 정의를 지침을 업데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NFT가 투자나 결제 수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가 내놓은 그 이유는 뭐냐면 NFT가 투자나 결제 수단이죠. 일단 결제 수단은 아닌 것은 거의 뭐 일반적인 그 논리로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투자 수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텐데 이제 투자 수단이라는 것은 이게 주식이냐 아니면 어떤 자산의 개념이냐라고 했는데 일단 그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이것은 아직 자산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정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또 새로운 논리나 전개나 새로운 학설 또 논문들을 통해서 NFT가 이제 그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것도 자산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자금세탁 방지기구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는 자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유권 해석을 해놓은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가상자산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 과세권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네. 제가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는데 갑자기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과세에서 벗어나겠죠. 네. 유권에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과세를 사실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되니까 저희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했을 경우 이것이 뭐 우리가 제일 처음 했을 때 훈민정음 해례본 이야기 간송미술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했을 때 그 한 개 예당 1억씩으로 발행한다고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1억에 대해서 이게 가상자산이냐 아니냐 자산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00원도 가지고 1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긴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니라고 판명을 했으니까 내년 가상자산 거래 과세에서는 빠지게 되는 게 뭐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유권 해석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국세청 유권 해석이 또 다를 수 있어요. DGF나 국세청 유권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행정부처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통안전 분담금을 내셔야 되는데 교통안전 분담금에 대해서 건물을 허가내주는 입장과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부처마다 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좀 돼야 되겠지만 우선은 아니라고 판명했기 때문에 그 과세 대상에서는 확실하게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